오늘 집중 분석은 미세먼지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을 할 겁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동종인 환경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최근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고 어제도 그리고 좀 전에도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게 국민들한테 체감도가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님부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 연초도 아니나 다를까 미세먼지가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주 국민들이 아주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심각한 이제 이런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됐는데요. 예. 참 이게 우리가 좀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악화가 돼서 많은 이제 걱정이 앞서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 국가들의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네. 그 에너지가 이제 석탄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가 이제 주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높아지는 현상 이런 거 이제 기상적인 또 이런 이제 현상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교통이 잘 되는 대기 확산이 잘 되는 상태라면 좀 그래도 완화가 되겠지만 또 대기가 아주 정지되는 이런 기상 조건이 되면은 또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높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이게 발생하는 게 좀 잦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기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좀 최근 몇 년 새 계속 아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오염원이 이렇게 이제 세지가 않을 때는 이제 국부적인 영향을 나타나는데 이게 오염원 강도가 이제 높아지고 또 이게 어떤 상층 기류를 타고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먹물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대기오염 영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오염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이제 이 1,000km 내지 2,000km 이상 이렇게 날아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오염 영향권을 좀 넓혀서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이 대기 영향권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와 중국이 서로 좀 핑퐁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 원인이 더 크다, 우리 원인이 아니다, 너네 원인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두 나라, 그러니까 국내적인 우리로 따져봤을 때 국내적인 문제, 또 국외적, 즉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영향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두 나라 그래서 마침 어제부터 한중 이 미세먼지 협력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두 나라가 협력을 잘하면 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부터 한중 또는 한중일 뭐 장관 회의도 좀 여러 번 했고요.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이게 뭐 뚜렷한 해법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대기오염 문제란 거는 원인이 있고 또 우리가 원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이 개선될 수 있는 거는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이벤트 할 때 보면은 배출을 줄였을 때 이제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개선되는 사례들이 보듯이 이 대기오염이란 거는 이제 배출원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면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뭐 따르고 이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도 뭐 회의는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서로 책임 공방만 해서 끝나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뭔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또 공동의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이제 이렇게 뭔가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공동의 노력은 뭐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테고 우리 내부 쪽으로만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대처하라고 내각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재난에 준하는 대처를 한다 그러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바로 이게 뭐 이게 사망자가 나타나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초과 사망자 수 이런 걸 따져다 보면은 이 미세먼지에 의한 그 초과 사망자 수가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준하는 이런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재난적 상황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줄이려면은 그 지역의 그 배출원에 대한 총 배출량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배출 농도를 어떻게 줄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총 배출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아주 강한 이제 좀 정책을 드라이브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총 배출량을 제한하는 게 말씀을 하신 건데 좀 금요일이더군요. 25일 날 정부가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결국 이제 미세먼지를 좀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식으로 인공 강우를 한다는 겁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 공기 중에는 많은 이제 수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뭉치게 되면 이제 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뭉치게 될 수 있는 이제 핵 물질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도와 은 같은 물질을 이제 살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그만 핵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수분들이 이제 응결이 되고 이게 무거워지면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비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뭐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도 이제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워낙 이 대기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아주 뭐 진짜 이 전체 규모로 대기오염 개선 시키는 데는 상당히 이제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 강우 방식이 뭐 쓸 수는 있긴 한데 그다지 가성비가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이제 이 뭐 이런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노력하는 건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경제성이나 효과 그렇죠. 면에서 또 잘 따져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특별한 그러니까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는데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굳이 뭐 어떤 정책을 뭐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정책을 굳이 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정부는 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할지 이제 정부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할 미세먼지 국가전략사업단 김경환 연구팀장인데요. 미세먼지 국가전략사업단이라는 건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환경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미세먼지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하는 어떤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도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미세먼지나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으로는 매년 계속 줄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매년 더 미세먼지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하고 국민들의 인식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도가 훨씬 더 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일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그 고농도 미세먼지 일대의 그 농도 수준도 최근 저번 주만 해도 그 농도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그 농도가 높아질 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면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PM2.5 기준으로 한 50 이상으로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를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짙은 미세먼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쉽게.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도 팀장님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건수가 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날씨 예보나 이런 데서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느끼시겠지만 항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뭐 지속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는 항상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대기 정체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미세먼지 배출이라든지 이런 원인 물질이 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고 외부 유입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미세먼지가 원래 미세먼지는 아니었는데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그러면 계절적으로 이를테면 요즘 같은 때 이렇게 겨울 시즌 요때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그런 계절적인 관계없이 그냥 연중으로 대기만 정체된다 그러면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늘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겨울철에 집중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보통 편서풍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 유입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공기가 위아래로 혼합이 되는 원래 공기가 섞여야지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위아래로 섞이는 그 높이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피장 그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개연성이 겨울철에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뭐 미세먼지의 원인 가지고 앞서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 탓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뭐 그렇죠. 아무래도 최초의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그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앞서 제가 우리 팀장님 일하고 계신 이 정부 이 협력단, 이 사업단 얘기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도 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단에서 좀 어떤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이 이제 2017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떤 조건에서 특히 이제 이런 기상 조건이 어떨 때 외부 유입의 효과가 훨씬 더 컸을 때 어떻게 미세먼지가 더 많이 고농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국내의 배출에 대한 영향이 더해졌을 때 대기 정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적으로나 우리나라 배출량으로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기 중에서 원래는 미세먼지가 아니었는데 2차적으로 미세먼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 이제 보통 가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왜 미세먼지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이런 정체 조건일 때 미세먼지 생성률이 높아지는 데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연구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형 스모그 챔버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중형 스모그 챔버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형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대기질 관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아마 2월, 3월부터는 이런 측정 시스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그 원인 분석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을까요? 뭐 조만간 아시기는 예를 들어서 뭐 조만간이라고 하시면은 1-2개월 정도 몇 달 정도 적어도 이제 저희가 사업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돼서 명확한 대책, 거기에 적확한 대책을 세울 수만 있다면야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국가전략사업단 김경환 연구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